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올렸던 선진 종목에 대한 이야기와 셀트리온의 언론에 대한 황금 거북이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황금 거북이 주식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았고, 최근에는 주가가 뒤로 가는 선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주식 선진입니다. 어제도 동방아그로를 올리면서 1차 산업 종목을 올리더니 또 1차 산업 종목을 분석하니까 조회수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3주 연속으로 선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나, 혹시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문제가 또 없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마침 2021년 11월 12일에 3분기 실적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선진은 매출액이 조금씩 전진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후진하는 것을 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도 3분기 실적을 보니 식육 부분에서 작년보다 더 좋아진 상태이고, 2021년은 2020년이나 2019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은 역시 1차 산업 관련한 종목이고 내수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테슬라와 같이 10년을 보유하고 있으면 2만% 상승하는 주식처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출은 상승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의 주가가 9,000원부터 14,000원 사이를 오갔던 선진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주가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500원을 마지막 지지선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주가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물렸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초에 강하게 매수세로 들어왔던 물량도 이미 다 소화가 된 상태이고 3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외로 외국인은 3주 연속 하락하는 와중에도 비중을 조금 늘렸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황금 거북이가 보기에는 나쁜 주식이 아닌데 시장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큰 금액을 넣을 수는 없지만 여전히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고 배당도 지급하고 있으면서 하림의 계열사입니다. 하림은 1차 산업계의 삼성으로 보면 이해하기 좋습니다. 물론 선진 같은 경우 매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지만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수출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셀트리온이 유럽 EMA 승인을 받았다고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매번 하던 친구라서 이해하고는 있지만 조금 아쉽네요. 당연하게도 셀트리온은 먹는 치료제 영향을 받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FDA 긴급 승인을 신청했다고 속보까지 떴지요. 따끈따끈한 오늘 뉴스를 보고 황금 거북이의 생각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은 팩트입니다. 주가가 내린 건 사실이지요. 그런데 레키로나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레키로나와 화이자 및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레키로나는 주사제 형태이고 먹는 약은 쉽게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레키로나 계약 물량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움직일 것이라고 뉴스에서 말합니다. 이 뉴스의 시작과 끝은 레키로나입니다. 아주 작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회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요.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황금 거북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셀트리온이 딱 한 종류의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2020년 전만 해도 셀트리온은 램시마라는 약 이름이 등장하는 뉴스를 많이 보았을 것이지요. 그런데 2020년 중순부터 셀트리온 치료제 하면서 코로나 이슈만 띄우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셀트리온 하면 레키로나 하면 셀트리온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언론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회사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레키로나 치료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공매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테슬라 역시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는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달성한다고 하고 누구는 88% 폭락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일단 공매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폭락론자 이야기를 들어봐야지요. 독립투자 리서치 회사인 뉴컨스트럭트 데이비드 트레이너 CEO가 테슬라의 시가총액 1조는 고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1200달러까지 갔던 테슬라가 15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2030년에 테슬라가 3100만 대를 팔아야 하는 수치인데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을 봐도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보다 많아야 한다는 숫자라는 겁니다. 결국 이 폭락을 외치는 데이비드 트레이너 CEO는 테슬라를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일 겁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 정도 되는데 설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에서도 언론이나 다양한 공매도 관련한 기관에서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언가 받고 쓰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 거대한 공장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사용하는 로봇파를 만들고 스타링크 사업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없게 만들려고 하면서 스페이스 X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이다를 사용하면 센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카메라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자율주행하는 기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AI 관련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전기차 부문만 계산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말하는 것은 조금 어처구니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이나 테슬라의 공매도 표적이 된 회사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셀트리온이나 테슬라가 당장 망할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재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무 안정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주식은 항상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황금 거북이 관점도 여러분과 다를 수 있으니 투자에는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도 단추를 누르는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후진을 끝내고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선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황금 거북이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황금 거북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언급했듯이 JYP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매수를 한 JYP는 최근 하이브가 고가 영역에 들어왔고 수급이 좋아지며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빅히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다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환불을 어디서 받냐고 말이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성장성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 관련주를 잘 매수하는 편이 아니라 큰 금액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황금 거북이가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LS 종목을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LS 종목 분석 영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가로 매수한 종목은 코엔텍입니다. 코엔텍은 고배당 주식인데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고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을 해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황금 거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